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 제8강 일별량 자료의 상자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기준에서 한 계열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 분석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탐색적 자료 분석의 시각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는 런 차트나 레그 플랫 또 히스토그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상자 그림입니다. 우리 교재 125페이지 보시면 상자 그림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튜키에 의해서 이제 박스 앤 휘스커 플랫이라고 했는데요. 휘스커는 수염이란 뜻이죠. 최근에는 이제 박스 앤 휘스커 플랫은 기니까 박스 플랫 이렇게 줄여서 우리말로는 상자 그림 이렇게 호칭하고 있고요. 튜크는 탐색적 자료 분석을 창안한 분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자 그림은 히스토그램과 동일하게요. 분포, 얼마나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지, 또 대표값, 중앙값이죠. 중앙값을 주로 활용을 하고, 삼포도, 흩어짐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히스토그램과 다르게요. 이상점이라고 하는 것을 별표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요. 아웃라이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데이터군에서 좀 동떨어진 이런 값들을 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룹들을 우리가 상자 그림을 그려서 한 번에 비교하게 되면 그들의 특징이나 차이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탐색적 자료 분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시각적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자 그림을 잘 활용하려면요, 그것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 작성 원리를 좀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성된 상자 그림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느냐, 뽑아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성 방법인데요.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할 때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겠죠. 자, 그거를 이렇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작업은 생략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겠죠. 자, 이와 같이 오름차 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요. 제1 4분위수, 4분위수 값들을 계산하는데 제1 4분위수는 4분의 1번째 데이터죠. 또 4분의 2번째 데이터, 중앙값이 되겠죠. 메디안. 4분의 3번째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우선 4분의 1번째 데이터는 우리가 4분의 n 플러스 1번째, 42개에서 이제 1개를 더해서 계산하면 10.7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가 1.2니까 75번째는 0.75번째는 1.5와 1.2 사이 요 거리에 0.75배만큼 더 가야죠. 그래서 1.2 플러스 0.75배 그 거리에 그러면 1.425가 4분의 1번째 데이터가 값이 되고요. 4분의 2번째는 잘 알고 있다시피 정 가운데 값이 되겠습니다. 4분의 3번째는 이제 4분의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번째 데이터. 그래서 32.25번째. 그러면 5.5 플러스 5.5와 5.6 사이 거리에 0.25배. 예? 0.25배.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5.525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값을 상자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Q1은 이제 1.425. 정 가운데 번째 값은 3.15, Q3는 5.525. 이렇게 상자를 그리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꼬리는 이제 휘스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계산한 그 상자에서 꼬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우선 4분위간 범위 IQR을 계산합니다.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Q3에서 Q1을 빼는 거죠. 이 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5배를 곱해요. 1.5배. 그래서 Q1과 Q3에서 1.5배만큼씩을 가는 거죠. 그래서 Q1에서 아래쪽으로 IQR에 1.5배만큼 가면은 마이너스 4.75가 되고요. 한 이쯤 되겠네요. 그다음 위쪽에서 Q3에서 IQR에 1.5배만큼 가면 11.675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값에서 LL이나 UL에서 실제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게 휘스커의 위쪽 한계값과 아래쪽 한계값이 되겠어요. 좀 말로 쓰면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정한 LL에서 가장 실제값에 근접한 실제값, 또 UL에서 가장 근접한 실제값, 가장 근접한 실제값을 적으면 그것이 꼬리의 수염의 한계값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상자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상점, 아웃라이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을 보통 할 때는요, 시각화된 어떤 기법들을 이용해서 저런 이상점들을 찾게 되면
가장 최우선의 분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점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3포를 우리가 조정을 할 때 그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3포들이 반영된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경향을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동떨어진 값들은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우리도 몰랐지만 특이하게 설정된 그런 값들에서 나온 y 값들이거든요. 설정된 그 x 값들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그런 y 값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값들이 평균이나 이런 값들에 또 많은 치우침을 유발시키고 3포도 커지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이상값들을 몇 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찾아서 원인 규명을 하면 제거하고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평균도 좀 안정이 될 거고요. 3포도 많이 줄어들어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대상으로 삼게 되겠습니다. 원인 규명이 쉽고 또 전체적인 프로세스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완성된 상자 그림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찝어내야 되느냐, 그 찝어낸 것들을 정보화시켜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되겠죠. 우선 4분의 1번째, 4분의 3번째고 4분의 2번째, 즉 전체 데이터를 4등분한 거죠. 하나, 둘, 셋, 4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각 등분별로 이제 25%씩, 전체 개수의 25%씩 데이터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그런데 중앙값이 이렇게 한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면 이것도 25% 들어있는 거죠, 개수가. 그런데 이렇게 3포도가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는 값들이 밀집되어 있다. 서로 간의 값들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우변, 사행, 우변 기운 분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연상해낼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중앙값이 치우치면 좌변 기운 분포 형태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중앙값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고요. 데이터의 밀집도를 4분의 1등분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염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수염이 존재하느냐 이거죠. 수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LL 값을 우리가 이쪽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LL 값을 계산했는데 그거와 가장 근접한 실제 값이 Q1 이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왼쪽에 한 50% 데이터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왼쪽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단절된 절벽형이 될 거고, 오른쪽 이상시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변 기운 분포라는 거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좌우 비대칭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잡아낼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과 같이 이게 비대칭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25%의 개념이니까요. 일단 데이터의 밀집 정도가 이렇게 짧은 쪽에 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꼬리가 점점 짧아질수록 Q1의 근방에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밀집의 정도가 조금 더 높은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이상점의 존재 유무, 꼬리에서 이제 벗어난 이런 값들은 이제 이상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점으로 볼 때도, 자, 이와 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이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까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누락되지는 않은 건지, 정말 이상값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실 분석적 관점에서 실제 현상과 실제 우리 생활과 프로세스 상황과 데이터 타점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개연의 여지가 좀 떨어지지만, 타점들이 여기 있고 중간에 비어 있다 그러면, 이상점이 있고 중간에 비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 과정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탐색 숫자를 분석은 좀 많은 의심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도 많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상점이 하나인 것으로 봐서 이것은 이제 이상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수염을 통해선 수염 존재 유무, 그래서 밀집의 정도, 또 좌우 비대칭, 밀집의 정도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죠. 어느 정도 비대칭이라 그러면 약간의 어떤 밀집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상점은 굉장한 어떤 개별값들의 굉장히 좀 떨어진, 좀 달리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염 내의 자료의 분포예요. 수염 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염 안에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또 분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L값에서 가장 근접한 실제 값을 찍고서 그냥 선으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의 타점들의 행태가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특히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이 데이터 하나는 지금 9.3을 대변할 테니까 마이너스 9.3을, 나머지 데이터 하나는 요 수염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렇다 그러면 요것도 하나밖에 안 되니까, 수염을 구성할 때 이 수염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군이 한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두 개 데이터 자체를 이상점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실무적으로 0 미만의 데이터가 발생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자체는 이제 잘못된 거죠. 이상점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이것이 0 미만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 그러면, 네, 데이터 수집에서 우리가 누락될 개연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도.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해석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봐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석이고요. 또 그것이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는 그런 그 접근 방법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쭉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통계 프로그램만의 또 어떤 그 용법들이 있어요.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여지가 또 있겠습니다. 일단 상자 그림을 그려보면요, 일반적으로 한계열이기 때문에, 네, 한계열에 대한 상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그 중앙값을 본다 그랬죠. 중앙값이 Q1, Q2, Q3가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값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약간 아래쪽으로 쳐졌지만 거의 뭐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밀집의 정도는 크게 아래 위가 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꼬리에 대한 거, 꼬리 존재 유무. 꼬리는 일단 다 있죠. 그런데 비대칭이네요. 아래쪽이 좀 짧습니다. 데이터들이 많이 Q1 주변에 몰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우변 기온 분포라고 하는 그런 히스토그램을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상점들이 보이네요. 그 이상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1차적으로 원인 규명을 시작해서 밝혀지면 개선을 한 다음에, 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이걸 빼고 다시 그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평균의 어떤 영향력, 움직임에 좀 영향력을 더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분포들, 수염의 분포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통해서 유사한 정보를 또 추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우변 기운 분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0이라는 값에 대부분 다 몰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0 미만의 값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것이라 그러면 샘플링 과정에서 데이터들이 누락될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요 이상점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 이것을 좀 분리해낼 필요가 있겠죠. 자, 분리해내는 방법은 미니텍 같은 경우는 여기 브러쉬라고 있죠. 쓰레바지, 빗자루를 쓰레바지에 담아야 될 그런 뭐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지정을 하면, Shift 누르면 이쪽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정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죠. 두 개의 데이터가.
자, 이걸 또 분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개니까 뭐 바로 이렇게 점이 찍혀서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점이 찍혀 있죠. 근데 내용이 많으면 일일이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요 그림 상태에서 요 GC 변수 생성, 네, 여기에 뭐 빈 공간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타점, 우리 그 이상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1이라고 하는 그런 값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분리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열 분할에 가서 데이터를 뭘로 0과 1로 구분된 그런 첨자를 사용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상점들은 따로 구분되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이력을 조사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사실 분석이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내용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추가라고 하는, 네, 일단은 요거 좀 나가야겠네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좀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평균 같은 거를 추가하게 되면요, 여기 평균점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중앙값하고 조금 오른쪽으로 큰 값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유는 뭐게 되겠습니까? 요 이상점들이 큰 값들이니까 산술 평균을 할 때 무게중심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상점을 제거하면 요 평균값이 조금 내려가는 뭐 이런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가 좌우대칭 종모형이라 그러면 메디안과 이제 산술 평균은 일치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의 집단에서 데이터가 누락이 된 케이스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서 이것이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또 생기겠죠. 또, 자, 추가해서 뭐 이런 이런 개별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가를 하게 되면요, 네,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 타점들이 이 수염 부분의 타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여기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Q1의 값들의 형태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염에서 위쪽 상향 높은 쪽 수염에서는 값들이 띄엄띄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데이터가 실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사실 분석에서 대응시켜 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뽑아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후에 두 집단 이상을 비교할 때는요, 이런 내용들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차이점, 특징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향후에 분석할 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서 정확한 정보에 또 많은 또 좋은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상자 그림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